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된 기념으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조금 한적한 시골 마을의 펜션이었다. 우리가 예약한 펜션은 인터넷에서도 후기가 좋았고 무엇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성맞춤이었다. 6명의 친구는 각자 짐을 챙기고 서울에서 출발해 펜션으로 향했다.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정말 아름다웠다. 자연이 빚은 그림 같은 풍경에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펜션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는 곧바로 방에 짐을 내려놓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주변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에게 추천받은 맛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 위치한 오래된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쇠락한 느낌이 물씬 나는 집은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끌림에 우리는 발길을 멈추었다. 여기 누가 살아?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이에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대답했다. 저긴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지. 한 10년 전부터 비었을 거야. 이 마을에 오면 저기 절대 가지 말라고 자식들한테 단단히 이르죠. 호기심 많은 우리는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늦게 몰래 그 집을 찾기로 했다. 모두가 모험심에 들뜬 상태였고 어두운 밤길을 따라가며 우리는 그 집 앞에 도착했다. 집 주변은 허원해 녹음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풀벌레 소리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잠겨있지 않은 걸 보니 오랜 세월 동안 외면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부는 예상대로 어두컴컴하고 스산한 공기가 감돌았다. 거미줄과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다. 모두가 휴대전화에 플래시를 켜고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실 안쪽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닦아보니 꽤 선명한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밝게 웃는 가족이 있었고 그들 모두는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진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뭔가 이상한 형체가 서 있었다. 사람 같은 모습이었지만 형체가 불분명하고 흐릿했다. 갑자기 섬뜩한 기분이 들어 우리는 사진을 내려놓고 다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몇몇 방을 돌아다니다 보니 드디어 작은 서재 같은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방 한쪽에는 벽시계가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시침과 분침이 똑같이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추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긴장된 상태로 우리는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때였다. 계단 위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계단 끝에서 멈추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앞에서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윽고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동시에 도망치기 시작했다. 집을 빠져나와 미친 듯이 뛰고 또 뛰었다. 뒤돌아볼 용기도 없었고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랐다. 펜션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을 돌렸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그 집에 무엇이 있었는지 분명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여행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여름방학의 기억은 그렇게 무겁고 이상한 공포로 남았다. 그리고 그 오래된 집도 그 안에 있던 이상한 사진도 그날의 기묘한 사건도 마을의 비밀로 간직된 채로 세월 속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혼자 있을 때 든 생각은 지울 수 없다. 그 발소리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 오랜 시간 곁에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인터넷에서 유명한 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 해 여름 저녁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밤에 시작된다. 한림이라는 소년이 있었다. 그는 도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여름 방학 동안에는 늘 할머니가 사시는 시골 마을로 내려가곤 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전통 한옥이었고 뒤에는 무성한 대나무 숲이 있었다. 그 대나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불길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이유는 그 숲에서 사람들이 종종 이상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낮에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밤이 되면 숲에서는 가끔 사람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한 소문과는 달리 한림은 그 대나무 숲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푸른 대나무들이 하늘 높이 뻗어 있고 그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는 마치 바다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방학 동안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낮잠을 자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숲속에서 책을 읽던 한림은 갑자기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문득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해진 듯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언제나 보던 풍경이지만 뭔가 미묘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숲의 깊숙한 곳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하얀 형체였다. 처음에는 옷자락인지 안개가 걸린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 형체는 가만히 서 있는 듯 했지만 한림의 시선이 당차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림은 그때까지 귀신 같은 걸 믿지 않았지만 묘하게 당기는 그 형체에 이끌렸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천천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형체는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길고 검은 머리에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의 형상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한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한림은 순간 겁에 질려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저것은 정말 귀신일까? 그냥 사람일까? 하지만 곧 뒤에서 낮고도 차가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왜 도망치니? 한림은 그 목소리를 듣고 더 빠르게 달려 마을로 돌아왔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할머니께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신이 없던 한림은 할머니에게 대나무 숲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림에게 말씀하셨다. 그 대나무 숲은 오래전부터 원혼이 깃들었다고 전해지는 곳이야. 옛날에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있었단다. 한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함께할 수 없었어. 결국 여자는 그 숲에서 끝을 내고 말았지.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원혼이 아직도 대나무 숲을 떠돌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부른다고 해. 한림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다시 그 숲에 가보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그 이후로도 한림은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마을을 찾았다. 대나무 숲은 여전히 조용했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여전히 한림에게 속삭이는 듯 했다. 몇 년이 지나고 한림은 성인이 되어 도시의 바쁜 생활 속에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어느 한적한 여름 저녁 문득 어린 시절의 그날 밤을 떠올렸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에 대한 갈망이었을까? 그는 다시 한번 그 숲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지막 방문 이후로 마을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집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대나무 숲도 변함없이 있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오래된 친근함과 함께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발걸음은 그날의 기억을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곳에 서 있는 하얀 형체가 다시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는 그 형체에게 다가갔다. 그 형체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엔 그녀의 얼굴이 뚜렷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한없는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마워요. 다시 와줘서. 그 순간 한림은 알 수 없는 평화로운 감정에 사로잡혔고 그녀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그날 이후로 대나무 숲의 속삭임은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 여름 그는 그날의 경험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리 바쁜 일상이 되었어도 그는 해마다 그 마을을 찾아갔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귀신의 소문은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원혼은 드디어 안식을 찾은 것일까? 한림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정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취미도 없었지만 신비로운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인터넷을 통해 괴담과 신비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기묘한 계곡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합니다. 글쓴이는 같은 마을에 있는 오래된 계곡에 대한 경고와 함께 자신이 계곡에서 겪은 경험담을 적어놓았습니다. 글쓴이는 그 계곡에서 무언가 정체 모를 소리를 들었고 그때부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불길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정우는 다음 날 바로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은 마을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도 별로 찾지 않는 장소라 무척이나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정우는 몇 시간 동안 계곡을 둘러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그날 밤 정우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깨어나고 나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찜찜한 정우는 그 꿈을 계곡과 연결지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매일 밤 같은 꿈이 계속되자 정우는 계곡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계곡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계곡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았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우는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벽에는 알 수 없는 상형 문자와 같은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우가 그 문양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두막의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정우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우는 그동안 꿈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한층 더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말들이 직접적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 정우는 어떻게든 오두막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스스로 열렸고 밤이 깊어지기 전에 겨우 계곡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정우의 생활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계곡에서 얻은 신비로운 힘인지는 몰라도
정우는 밤마다 들려오던 목소리 덕분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끔씩 꿈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힘에 놀라고 두려워했던 정우였지만 점차 그는 그 능력을 받아들이고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우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험을 예측하고 피할 수 있었고 몇몇 사람들로부터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자로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악몽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정우는 매일 밤 이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정우는 그 목소리의 진짜 정체와 그 계곡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언젠가 다시 계곡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계곡으로 돌아갈 때 그는 마침내 그 목소리의 주인인 저 너머의 존재와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정우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운명임을 직감했고 그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계곡의 진실에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그날은 분명 어떤 형태로든 찾아오리라 예상되었습니다.